환자들이 그냥 독감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독감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엄청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실제로 외래에서 경험한 환자의 독감 케이스를 좀 몇 가지만 설명드려 볼게요. 만 4세 아이가 그 독감을 진단받았는데 치료 도중에 갑자기 그냥 심정지가 와서 심근염으로 사망한 경우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원장님, 요새 독감이 돌고 있다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독감은 매년 겨울철에 돌기 시작하는데 요즘에도 그래서 환자들이 좀 많아졌어요. 혹시 열이 펄펄 나서 아이나 부모님들이 진료 보러 오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검사 키트로 코로 쑤셔서 그 자리에서 검사해서 바로 진단을 해드립니다. 저도 전에 독감 걸렸었는데 먹는 약이랑 주사약이랑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독감의 치료제는 크게는 먹는 약인 타미플루와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로 나뉩니다. 기존에는 주사제인 페라미플루가 상용화되지를 않았어서 대부분 먹는 약인 요 타미플루로만 치료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페라미플루를 근처 의원들에서도 자주 쓰고 있어요. 환자분들이 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는 약인 타미플루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약을 먹어서 총 5일 동안 약을 먹게 돼요. 효과는 약을 이틀간 먹은 이후부터 열이 떨어지고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타미플루는 모든 연령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흔한 부작용이 위장관계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다던가 메스꺼움이 있다던가 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타미플루는 독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나라에서 약값을 다 지원해주는 급여약이기 때문에 좀 저렴한 면도 있습니다. 반면에 주사로 맞는 페라미플루의 장점은 한 번 수액을 맞으면 치료가 끝나는 것입니다. 5일간 막 번거롭게 약을 계속 먹지 않아도 한 번만 수액을 맞으면 주사제가 몸에 있는 독감균을 계속 죽이는 간편한 치료법이에요. 치료 효과는 수액을 맞고 하루나 이틀 후쯤에 열이 떨어지고 증상이 확 좋아지기 시작해요. 또 위장관 부작용도 타미플루에 비해서 거의 없는 편입니다. 다만 페라미플루는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페라미플루는 제품에 따라서 만 2세 이상만 사용 가능한 제품도 있고 6개월 이상에서만 사용 가능한 제품도 있어서 연령 제한이 좀 있는 편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아이가 만 2세 미만이거나 주사를 맞기 힘든 상황, 그리고 증상이 좀 심하지 않으면서 페라미플루 가격이 좀 부담된다고 하시면 타미플루 먹는 약을 쓰는 게 낫습니다. 반면에 만 2세 이상의 환자 중에서 구역 구토 등의 위장관계 부작용이 좀 걱정되시거나 약을 여러 날짜 동안 먹는 것보다 한 번의 치료를 그냥 끝내고 싶으신 분들은 페라미플루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페라미플루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자살률을 높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이고, 근데 이거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2018년도에 페라미플루 주사를 맞고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 청소년이 있어서 뉴스에 대거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전국이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페라미플루의 드문 부작용으로 청소년기 이상에서 환각이나 자살 충동 같은 것이 약의 설명서에 또 실제로 적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치료약 페라미플루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걸려있는 독감 바이러스 자체가 뇌염을 일으켜서 선망이나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이 자살 충동은 페라미플루뿐만 아니라 타미플루 먹는 약도 마찬가지로 적혀있는 부작용이고, 전국에 1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빈도이고, 또 아직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페라미플루가 자살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주사 맞으실 때 막 걱정하면서 치료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도 아직까지는 실제로 경험해보지는 못한 부작용이기는 하지만, 자살 충동이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니까 페라미플루나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한 이틀 정도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 옆에 딱 붙어서 면밀히 관찰해 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치료하기가 무서운데, 독감 걸렸을 때 타미플루나 테라미플루 안 쓰면 큰일 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타미플루나 페라미플루를 쓰지 않아도 결국은 독감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자연 호전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약들을 안 쓰면 증상이 훨씬 더 오래 가고 균이 몸에 그대로
그대로 퍼져버리기 때문에 합병증도 잘 생겨요. 이게 요즘은 타미플루나 페라미플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독감 치료가 잘 돼서 환자들이 그냥 독감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독감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엄청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실제로 외래에서 경험한 환자의 독감 케이스를 좀 몇 가지만 설명드려 볼게요. 초등학교 고학년짜리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애가 너무 온순하고 착한 아이였는데요. 며칠 동안 열이 막 나더니만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에게 욕을 하고 막 때린다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진찰을 하는데도 아이가 계속 발길질을 하고 막 욕을 해서 힘들게 진찰을 하고 검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검사해보니까 B형 독감이 양성으로 나왔고, 아이가 좀 성격이 너무 이상해져가지고 머리 MRI를 찍었는데 거기서 뇌염이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를 오랫동안 좀 시킨 적이 있었어요. 이런 뇌염 일으키는 것 말고도 만 4세 아이가 그 열이 오랫동안 나가지고 독감을 진단받았는데, 치료 도중에 갑자기 그냥 심정지가 와서 심근염으로 사망한 경우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독감은 그냥 열감기만 일으키는 단순 바이러스 감염병이 아니라 자칫하면 뇌염이나 뇌수막염, 심근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1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한 드문 약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미루기보다는 진단이 딱 되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타미플루나 페라미플루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이렇게 독감이 돌고 있을 때 독감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예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있긴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독감 환자가 나왔을 때 다른 가족들이 타미플루를 약하게 먹으면서 있는 거예요. 아까 독감에 걸리면 타미플루를 하루에 2번씩 5일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독감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가족 중에 독감이 진단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타미플루를 10일간 먹으면 예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예방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감 시즌에는 열심히 마스크를 잘 쓰고 손도 열심히 씻어서 예방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이 날 때 치료가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타미플루나 페라미플루가 들어가면 치료 효과가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쓰기, 손 잘 씻기를 하면서 지내다가 열이 난다 그러면 너무 버티지 마시고 독감 진단 받으러 최대한 빨리 근처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독감이 많이 도는 겨울철에 뉴스에도 독감 얘기가 잔뜩 나오고 가정통신문으로도 독감주의 안내서 같은 것들도 많이 받아보실 거예요. 근데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열 날 때 늦지 않게 병원에만 와주시면 적절한 치료제로 열심히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밖에 우는 소리가 가득한데 저희 소아과 진료실 풍경입니다. 저희 아픈 아이들이 힘들게 와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받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 독감 시즌도 우리 아픈 아이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이 응원하겠습니다. 안녕!